오늘 새벽 6시 40분쯤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진행할 우리 측 조사단 열차가 서울역을 출발했습니다. 지금쯤 도라산역에 거의 도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서 잠시 후에 환송 행사가 열립니다. 그리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측의 철도 구간을 다시 달리게 됩니다. 남북 경제 협력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도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잠시 얘기를 나누면서 도라산역 현장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6시 40분에 서울역을 출발했으니까 이제 뭐 거의 도착했을 것 같고요. 네. 도라산역에서 환송식이 열리고 10년 만입니다. 10년 만에 북한의 철도를 따라서 달리게 되는 겁니다. 네. 2007년에 남북 정상회담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4 합의에 따르면은 네. 기차를 타고 베이징에 응원하러 간다. 네. 그래서 그 신의주까지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철도를 한번 점검한 바 있고요. 네, 지금 네,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 예정대로 8시 10분 정각에 도라산역으로 우리 조사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6시 40분에 서울역을 출발했고요. 이곳 도라산역에 도착하기 전에 앞서서 임진강역에 도착을 해서 신분 확인을 하고 도라산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8시 10분부터 환송식 행사가 시작이 되고요. 8시 40분까지 대략 행사가 끝나고 8시 50분쯤에 열차가 북한 철도를 따라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2007년에 14 정상회담으로 베이징까지 기차를 타고 이제 간다 그랬기 네. 때문에 신의주까지 한번 점검한 적이 있어요. 한 번 딱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라산 저기 지금 기차 도착하는 도라산역에서부터 북한의 판문점역까지 1년 동안 화물 열차가 주 5회 간격으로 이렇게 운행이 1년 동안 됐죠. 네. 그러다가 이제 2008년에 북핵 문제가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가면서 결국 남북 관계도 거기 영향을 받아서 철도도 중단되고 그래서 이제 10년 만에 다시 이제 우리 열차가 북한 땅으로 들어가는 이제 잠시 후면은 북한 땅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열차가 이제 기관차가 이제 끌고 가잖아요. 네. 근데 판문점역에 도착하면 거기서 북한의 기관차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호 체제나 뭐 이 통신 체제가 다 달라가지고 우리 기차가 끌고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네. 북한의 기관차 끌고 가고 우리 기차에다 뒤편에다가 북한의 기차를 또 열차를 3편을 또 붙여가지고 연결을 연결해서 거기 이제 북측 요원들이 이제 타겠죠. 네. 우리는 이제 6량을 끌고 가서 처음에는 이제 그 판문점에서부터 저기 그 압록강 신의주까지 갑니다. 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시각 도라산역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6시 40분 서울역을 출발한 우리 조사 열차가 조금 전에 8시 10분 정각에 도라산역으로 도착했습니다. 지금 도라산역에서 우리 조사단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열차에서 내려서 지금 악수를 서로 나누고 있고요. 정동영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이 열차를 타고 도라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의 축사가 진행이 되고 또 기념 촬영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조사단이 다시 열차에 탑승을 하고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관 열차는 바뀌는 거죠? 기관차를 바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거는 이제 통신이나 신호 체제가 달라가지고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현장 모습을 전해드릴 텐데 오늘 그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남측 조사원들이 28명이잖아요. 주로 어떤 분들이 이번 조사에 참여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통일부 직원도 계시고요. 네. 전문가들이 이제 많으시겠죠. 국토부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거기 기차에서 숙식을 하면서 네. 물도 많이 싣고 갑니다. 네. 물도 식수도 싣고 가고 그다음에 이 6량 중에는 침대 칸도 있어서 거기서 이제 자야 되니까 거기가 이제 호텔 겸 기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의하는 것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렇게 해서 주로 이제 철도의 침목이라는 게 이게 철도 간격을 유지해서 네. 철도가 이탈하지 않도록 이제 해주는 건데 그리고 이제 무게를 견뎌내고 근데 침목 상태나 그다음에 이제 터널이나 교량이나 그다음에 레일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이제 점검을 하고
가는 내내 이제 계속 이제 북측의 조사단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 구간에는 뭐가 필요하겠다,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뭘 고쳐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회의를 하면서 가는 거죠. 네, 12월 5일까지 일단 경의선 구간 400km를 점검을 하게 되고요.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동해선 800km 구간을 점검하게 되는데 금강산에서 두만강까지 이르는 그 구간은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열차가 달리게 되는 건 우리 아닙니까? 열차는 한 번도 가본 네. 적이 없는 곳을 처음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7년 12월 달에 베이징 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우리 기차가 한번 신의주까지 갔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먼저 신의주 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 서해 쪽에 경의선 철도는 400km, 그 동해선 철도는 800km, 거의 2배나 네.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 국토가 굉장히 좀 이렇게 혀 있죠. 그 원산에서부터 그 나진까지는 이렇게 돌아서 가는 그 국토 모양이 돼 있기 때문에 2배나 되는데 경의선 구간은 6일 동안, 그 다음에 동해선 구간은 10일 동안 하는데 처음에 이제 신의주로 갔다가 다시 평양으로 내려와서 네. 거기서 이제 이 동해 쪽으로 그 구간은 본래 조사 구간은 아니죠. 그래서 원산 쪽으로 가서 원산에서 조금 내려가면 안변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안변에서부터 금강산까지는 북한 측 요청에 의해서 버스로 기차를 안 타고 버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를 하는데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안변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그 다음에 나진까지 갔다가 거기서 나진에서 다시 원산으로 돌아와서 다시 평양 그리고 개성으로 돌아오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래서 총 28일이죠. 네. 18일 18일, 동안 18일. 진행이 됩니다. 네, 18일 동안. 이번 네. 조사가 잘 진행이 되고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구가 되고 네. 보수가 된다고 한다면 현재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북한의 철도 수준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뭐 한 시속 100km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현재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시속 100km는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네. 같고요. 지금 아주 현실적으로 보면 20km밖에 못 달리는 구간이 대부분이고요. 아하. 그래도 철도가 괜찮은 게 평양에서 원산 거쳐서 나진 쪽으로 가는 게 김정은이 가끔 그 기차를 타고 왔다 네. 갔다 하잖아요. 거기는 그래도 40km 정도는 간대요. 그리고 사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가 제일 이제 많이 다니는 길인데 거기도 그렇게 여의치는 못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40km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60에서 80km로 올려주는 것을 우리 정부는 계획하고 있고요. 철도 현대화 차원인데 네. 북한은 아예 그 KTX처럼 고속철로 깔아달라 지금 그러고 있대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철도 현대화 수준이면 46조 원 정도 들고요. 거기다가 고속철로 깔려면 13조 원이 네. 더 들어서 비용 문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예산으로 다 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국제 컨소시엄 같은 걸 형성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의 철도가 이렇게 못 달리는 거는 철도도 안 좋죠. 침목, 나무가 다 썩어가지고 자칫하면 탈선하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없고요. 기관차도 불량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그 전기로 가는 전기차인데 전기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네. 전기 끊어지면 서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어좀 가고 그리고 전기의 질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철도를 연결해주고 빨리 달리게 하려면 전기 문제도 해결이 돼야 이게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거죠. 네, 남북 철도 공동 조사가 시작되기까지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우리의 물자와 장비들이 북한으로 반입되는 부분이었고 특히 기름이었잖아요. 네, 네. 이번 조사 열차에도 유조차가 같이 따라 붙게 되는데 5만 5천 리터의 기름이 있다고 해요. 네. 이 부분이 이제 대북 제재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한시적으로 대북 제재에 저촉이 안 된다라고 결론이 났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작동했던 거는 북미 간에는 협상이 진전이 안 되는데 남북 관계가 너무 빨리 간다라고 하는 거에서 미국이 좀 불편해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유엔 사령부라는 게 사실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 사령관이 유엔 사령관 겸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의중대로 사실 8월 달에 조사하러 가기로 했는데 그게 지연이 됐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름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계측 장비 중에 미국 기술이 들어간 장비들이 있는데
그 미국 기술이 많이 들어간 거는 북한 쪽에 못 들어가게 또 돼 네. 있대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한 미국의 양해가 필요하니까 근데 미국이 이제 선뜻 이제 응했기 때문에 이제 좀 조금 늦게 이제 다시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공동조사가 시작이 되고요. 공동조사가 잘 진행이 되면 실제로 뭐 복구 작업이라든지 보수 작업들이 진행이 돼야 할 텐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대북 제재 문제가 계속 걸림돌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네. 한미 워킹그룹이 논의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철도 착공식까지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간다는 건데 네. 왜냐하면 상징적인 행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 착공식 자체도 미국의 양해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워킹그룹에서 이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조사만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허용된 거고 실제 작업이 들어가려면 또 다시 허용이 또 네. 면제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자가 들어가는 실제 작업은 어렵기 때문에 철도 조사 작업을 하고 추가 조사를 한다든지 거기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그 다음에 실제 공사는 북한이 비핵화가 진전될 때까지는 자기 스스로 기초 작업을 하는 가운데 비핵화가 진전이 되면 그때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어떤 통일의 준비 사업이고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이게 실제 작업으로 들어가는 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라산역에서 잠시 후에 환송식이 시작되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열차가 북한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공동조사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홍현익 위원님 말씀해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